그의 여름, 쏟아지는 빗물처럼 내 삶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20살. 하나뿐인 동생 미옥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함께 멈춰버렸죠. 70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다시 미친 듯이 그리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리워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의 눈빛에서 나는 미옥이를 보았습니다. 죽은 내 동생의 이름이 새겨진 그 목줄을 보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떠돌이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 왜 하필 그 이름이 새겨진 개가 내 앞에 나타난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한 노인과 한 마리 개에 얽힌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70평생 시골 마을에서 홀로 텃밭을 가꾸며 살아온 박봉식 노인. 올해로 70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텃밭으로 향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손수 가꾼 채소들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낙이 없었죠. 박 노인은 젊은 시절 끔찍한 교통사고로 하나뿐인 여동생 미옥을 잃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미옥이는 박 노인보다 5살 아래였습니다. 환하게 웃던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충격으로 박 노인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내마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울에서 사업하는 외아들 철수뿐이었죠. 하지만 그 아들도 1년에 2~3번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속 미옥의 환한 웃음만이 박 노인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사진첩을 꺼내 들여다보곤 했죠.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어느 5월의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박 노인은 평소처럼 텃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상추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조용한 오후였죠. 그때였습니다. 발치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앙상하게 마른 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떠돌이 개처럼 보였습니다. 털은 지저분하게 엉켜 있었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랐습니다. 박 노인은 무심코 손을 저었습니다. 저리 가. 여긴 줄 것 없어. 하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노인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애처롭고 슬프고 또 어딘가 간절했습니다. 박 노인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쫓아도 안 가는구나. 다시 텃밭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개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박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 노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개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멈추면 개도 멈췄고 걸으면 개도 걸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요.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박 노인은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멈춰섰습니다. 박 노인이 다시 걸으면 개도 다시 따라왔습니다. 집 대문 앞까지 왔을 때 박 노인은 마지막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 나도 먹을 게 없단 말이야. 하지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누군가를 닮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옥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처럼.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그저 배고픈 떠돌이 개일 뿐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대문 앞을 슬쩍 내다봤습니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문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다시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개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개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박 노인은 결국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을 바라봤습니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자 텃밭이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죠. 박노인은 무심코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개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텃밭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몸을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고집도 세네. 외면하려 했지만 끝내 발걸음이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어제 남은 밥과 된장찌개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물도 한 그릇 준비했죠. 대문을 열고 나가자 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박노인은 그릇을 땅에 내려놓고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먹어. 먹고 어디든 가. 개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을 구하듯이요. 그리고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습니다. 물도 단숨에 마셨습니다. 다 먹고 나서 개는 박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과 애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갈 거지. 하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꼬리를 살짝 흔들 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려다가 문득 개의 목에 걸린 낡은 목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털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목줄이 있네. 박노인은 무릎을 굽히고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개는 순순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목줄이었습니다. 가죽이 너덜너덜했고 색도 바랬습니다. 목줄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목줄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녹슬고 닳아 희미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 옥, 세 글자. 박노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미옥, 죽은 여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개는 박노인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그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며칠 전. 미옥이가 울면서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복실이가 없어졌어요. 어제부터 찾고 있는데 안 보여요. 복실이. 미옥이가 키우던 강아지였습니다. 작고 귀여운 강아지였죠. 미옥이는 그 개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오빠, 복실이 찾는 거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박노인은 그때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나도 바쁘단 말이야. 개 하나쯤이야 알아서 돌아올 거야. 미옥이는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잃어버린 복실이를 찾습니다. 그렇게 적힌 전단지였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를 찾기도 전에 미옥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박노인은 복실이에 대한 기억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 애썼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개의 목줄에 미옥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개는 대답 대신 박노인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노인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30년이 지난 지금 왜 미옥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개가 나타난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박노인은 개를 꼭 안았습니다. 개도 박노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자. 박노인은 개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개의 몸을 닦아주고 낡은 담요를 깔아줬습니다. 개는 순순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부터 박노인은 그 개를 미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30년 만에 동생이 보낸 메시지일지도 몰랐습니다. 박노인은 미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누구냐? 정말 누구냐? 미옥이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것처럼. 미옥이와 함께 지낸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노인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옥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텃밭에 나갈 때도 미옥이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밥 한 공기에 김치만 먹고 말았지만 이제는 미옥이 밥도 챙겨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박노인의 식사도 정성스러워졌죠. 미호가 오늘은 뭘 해줄까? 혼잣말도 늘었습니다. 아니,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미옥이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죠. 미옥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알아챘습니다. 박 선생님, 개 키우세요? 슈퍼 앞에서 만난 이웃 김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다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아, 예. 떠돌이 개를 주었는데 그냥 키우게 됐네요. 어머, 이름이 뭐예요? 미옥이요. 아이고, 예쁜 이름이네요. 박 선생님도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김미영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노인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까만색 외제차 한 대가 박노인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노인의 외아들 박철수였습니다. 48살.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철수는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박노인은 텃밭에서 일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갑자기 왔어요.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살지 뭐. 철수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텃밭 한 구석에 누워있는 미옥이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개야. 일주일 전에 주웠어. 개요? 아버지, 갑자기 웬 개를? 철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옥이에게 다가가 훑어봤습니다. 말랐던 미옥이는 일주일 사이 조금 살이 올랐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런 떠돌이 개를 키우시게요? 병원비 들고 먹이값 들고 내 돈으로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야. 박노인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관이죠.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만약에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해. 그게 아니라 철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철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들, 벗겨진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아버지, 이 집 언제 고치실 생각 없으세요? 고칠 돈이 어딨어. 그냥 사는데 불편 없어.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회사가 요즘 좀 어려워요.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박노인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돈 달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혹시 아버지, 이 집 담보로 대출 같은 거 받으신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제 말은 만약에 나중에 제가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이 집을 담보로. 박노인은 손을 들어 철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내 말 다 알아들었다. 아버지, 넌 언제나 그랬어.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 내 걱정만 했지.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가봐. 아버지. 박노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철수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에 타기 직전 철수는 마당의 미호기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저런 개한테 돈 쓰실 거면 차라리 중얼거리는 소리가 박노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차가 떠나고 박노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호기가 다가와 박노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호가, 넌 날 버리지 않을 거지. 미호기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노인은 오랜만에 동생 미옥의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린 미호기가 강아지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복실이었습니다. 미호가, 내가 복실이를 찾아달라고 했을 때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미호기가 조용히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위로하듯이. 철수가 다녀간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노인과 미호기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뒷산 오솔길을 천천히 걸었죠. 미호기는 박노인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딱 곁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미호가, 저기 봐. 코스모스가 폈네. 박노인이 가리키는 곳을 미호기도 바라봤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요. 예전에 내 이름의 주인이었던 우리 미호기도 꽃을 참 좋아했단다. 특히 코스모스를. 박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견딜만 했습니다. 미호기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박노인과 미호기를 한 쌍으로 기억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산책이세요? 미호기 건강해 보이네요. 박 선생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박노인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처럼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추를 따고 호미로 흙을 고르고 오랜 세월 해온 일이었습니다. 미호기는 텃밭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허리를 펴고 땀을 닦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호.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박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왈랄랄. 미호기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왈랄왈랄. 평소에는 얌전하고 조용하던 미호기가 온 힘을 다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짖고 또 짖었습니다. 박노인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미호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미호가. 시끄러워. 조용히. 하지만 미호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왈랄왈랄. 마을 전체가 들릴 정도로 짖어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 김미영 씨였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미호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죠. 저게 무슨 소리지? 평소에 조용하던 미호기가 저렇게 짖는 건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서둘러 박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선생님.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텃밭에 쓰러진 박노인이 보였습니다. 미호기는 박노인 곁에서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김미영 씨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박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곧 구급차 와요. 미호기는 이제 짖는 것을 멈추고 박노인의 손을 핥았습니다.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살아나세요. 제발 살아나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박노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가 계세요?
제가 이웃이에요. 아들한테 연락할게요. 김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옥이는 구급차가 떠날 때까지 대문 앞에서 바라봤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박노인을 검사한 뒤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뻔했습니다. 발견이 빨라서 다행이에요. 김미영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박노인의 아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씨 맞으세요? 저는 아버님 이웃인데요.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전화 너머로 철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지금 어느 병원이에요? 군청 근처 종합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김미영 씨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노인이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박 선생님. 정신 차리셨어요? 김미영 씨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 예, 저예요. 놀라셨죠? 심장 발작이셨대요. 미옥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미옥이. 예, 미옥이가 그렇게 지저대는 바람에 제가 달려갔어요. 미옥이 덕분에 살아나신 거예요. 박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옥이가 지금 집에서 박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박노인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미옥이. 그 작은 생명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옥이는 분명 필연적으로 자신에게 온 존재였습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미옥아. 박노인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철수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사 일을 급하게 정리하고 고속도로를 달려왔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수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박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안색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철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아버지, 왜 건강검진 안 받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아. 이제 살았으니까. 괜찮긴요. 조금만 늦었어도.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미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드님도 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전화 주신. 예, 저예요. 김미영이에요. 김미영 씨는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놓고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좋아 보이세요. 다행이에요. 미영 씨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철수가 김미영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아니에요. 사실 저보다는 미옥이 덕분이에요. 미옥이요? 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옥이. 아버지가 키우던 그 떠돌이 개 말인가요? 김미영 씨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옥이가 그렇게 지저대지 않았으면 전 몰랐을 거예요. 평소에 워낙 조용한 녀석인데 그날은 정말 목이 쉬도록 짖더라고요. 필사적으로요. 마치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걔가요? 예. 제가 달려갔을 때도 미옥이는 박 선생님 곁에서 계속 짖고 있었어요. 정말 영리한 녀석이에요. 박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호기가 날 살렸어.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이 그 개를 보며 뭐라고 했던가요? 돈만 나간다고, 쓸데없다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미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호기가 박 선생님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매일 밥이랑 물은 챙겨주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미영 씨. 김미영 씨가 돌아간 뒤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개가 아버지를 구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그게 미호기 말이에요. 왜?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름을 미호기라고 지으셨어요? 박노인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고모 이름이야. 예. 고모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여동생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고모 미호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야.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살이었어. 참 밝고 착한 아이였지. 그런데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아버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미호기가 부탁한 게 있었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찾아달라고. 복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강아지였지. 근데 난 바쁘다고 귀찮다고 거절했단다.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미호기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어. 그 뒤로 사고가 났고 난 그 아이를 영영 잃어버렸지. 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개 이름을 미호기라고 지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지은 게 아니야. 예. 박노인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개의 목줄에 이미 미호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 내가 발견했을 때부터. 철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몰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지만 분명해. 그 목줄에는 미호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 30년 전 내 동생의 이름이.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같은 이름일 뿐이라고. 하지만 미호기를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 녀석은 미호기가 내게 보낸 거야.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넌 이해 못할 거야. 괜찮아. 난 그저 미호기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그날 밤 철수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떠돌이 개를 키우시게요? 병원비 들고 먹이값 들고. 나이 드셔서 동물에 빠지면 돈만 나간다. 철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슬픔을 자신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 걱정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가 미호기가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박노인이 퇴원한 날은 맑은 가을 오후였습니다. 철수가 차를 몰고 병원에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옥이, 보고 싶구나. 곧 보실 수 있어요.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미옥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왈왈.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박노인에게 달려왔습니다. 박노인은 무릎을 굽혀 미옥이를 안았습니다. 미옥아, 보고 싶었어. 미옥이는 박노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눈빛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버지. 제가 짐들게요. 철수는 아버지를 부축해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날부터 철수는 회사 일을 부사장에게 맡기고 고향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약 시간을 챙겼습니다. 텃밭도 함께 돌봤습니다. 그리고 미옥이도 돌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옥이는 순한 녀석이었습니다. 미옥아, 밥 먹자.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주면 미옥이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착하네. 천천히 먹어. 철수는 미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에 닿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어느 날 저녁 박노인과 철수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옥이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철수야. 예, 아버지.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렇게 있어줘서.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죄송하죠. 그동안 아버지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전 돈 생각만 했어요. 아버지 마음은 전혀 몰랐고요. 박노인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옥이가 가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박노인의 건강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잘 관리하시면 문제없다 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이제 슬슬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회사 일도 밀려 있었고 부사장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철수는 갑자기 다른 제안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응? 미옥이 말인데요. 박노인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왜? 미옥이. 정말 영리한 것 같아요. 그래.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요즘 반려견 재능 대회라는 게 있대요. 전국 규모로요. 대회? 예. 개들의 지능이나 재능을 겨루는 대회래요. 상금도 꽤 크고. 박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상금? 예, 1등은 500만 원이고 2등은 300만 원. 철수야. 박노인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준 미옥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 미옥이의 재능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상금으로 아버지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됐어. 박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미옥이는 대회에 안 나가.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수야.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미옥이는 그냥 개가 아니야. 이 녀석은 내 고모가 내게 보낸 거야. 아버지, 그건 너무 뭐? 비현실적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철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미옥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내겐 가족이야. 아버지. 넌 여전히 돈만 생각하는구나. 나를 구해준 이 아이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돈벌이로 쓰려고. 박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봐. 이제 서울로 돌아가. 아버지. 괜찮아. 난 미옥이랑 잘 지낼 거야. 넌 내일이나 잘해.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넌 여전히 돈만 생각하는구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돌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옥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철수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새벽녘 철수는 마루로 나왔습니다. 미옥이가 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미옥이 옆에 앉았습니다. 미옥이가 철수를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잘못 봤어. 철수는 미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우리 아버지의 가족이구나. 내가 이해 못했던 거야. 미옥이는 철수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노인이 일어났을 때 식탁에는 따뜻한 죽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철수야, 이게 다 뭐냐? 아침 드세요, 아버지.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미옥이도 옆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제 말 잊어주세요. 응.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옥이는 가족이죠. 대회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박노인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알았다.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서울 가야 하지 않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출발하려고요. 그런데 아버지. 왜? 제가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아버지 건강도 챙기고 미옥이도 보고. 박노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좋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철수는 짐을 챙겼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건강 잘 챙기세요. 약 꼭 드시고요. 알았어. 너도 운전 조심하고. 주말에 또 올게요. 철수는 차에 올라타려다가 문득 미옥이를 바라봤습니다. 미옥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굽히고 미옥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옥아, 아버지 잘 지켜드려. 알겠지? 미옥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미옥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안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미호가. 우리 아버지 살려줘서.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호기는 철수의 뺨을 살짝 핥았습니다. 철수는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박노인과 미호기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미호기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텃밭을 돌봤습니다. 김미영 씨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노인은 미호기와 산책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미호기가 갑자기 마당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미호가, 왜 그래? 미호기는 텃밭 한 구석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야야, 거기 파면 안 돼. 고추 심은 데야. 하지만 미호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흙을 팠습니다. 박노인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미호가, 그만. 그때였습니다. 미호기가 뭔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낡은 목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목줄의 일부였습니다. 미호기가 차고 있던 목줄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박노인은 목줄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줄 안쪽에 뭔가 접혀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얇은 종이였습니다. 세월에 바래고 구겨졌지만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종이를 펼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복실이를 찾습니다. 찾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실이 특징, 작고 귀여운 강아지. 왼쪽 귀 밑에 작은 점이 있음. 갈색과 흰색 털. 박노인은 종이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 글씨체. 분명히 여동생 미옥의 글씨체였습니다. 미옥이가 직접 쓴 거구나. 박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여동생이 동네에 붙였던 전단지였습니다. 복실이를 찾기 위해 직접 손으로 쓴 전단지.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미호기를 바라봤습니다. 미호가, 이리 와봐. 미호기가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은 미호기의 왼쪽 귀를 살펴봤습니다. 귀 밑을 들춰보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갈색 점.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너는. 미호기는 박노인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박노인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동생 미옥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박노인은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을 거야. 한참을 찾다가 박노인은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전단지였습니다. 잃어버린 복실이를 찾습니다. 똑같은 전단지였습니다. 미호기가 써서 동네에 붙였던 것 중 하나를 보관해둔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두 종이를 비교했습니다. 글씨체가 똑같았습니다. 내용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복실이의 특징도 똑같았습니다. 왼쪽 귀 밑에 작은 점이 있음. 박노인은 미호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미호기의 왼쪽 귀 밑에 있는 점을. 너는 복실이구나. 아니, 복실이의.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떠돌이 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여동생 미호기가 잃어버린 복실이. 그 복실이와 관련된 개였습니다.
어쩌면 복실이의 자손일지도 아니면 박노인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호기를 꼭 안았습니다. 미호가, 복실아, 돌아왔구나. 내가 돌아온 거구나. 미호기는 박노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박노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박노인은 미호기와 함께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미호가, 내 언니가 보고 있을까? 미호기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박노인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호가, 보고 있니? 내 복실이가 돌아왔단다. 아니, 내가 복실이를 보내준 거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미호기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넘어 여동생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은 박노인의 삶을 다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노인은 김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 씨, 혹시 시간 있으세요? 미호기를 동물병원에 데려가려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금방 갈게요. 김미영 씨와 함께 박노인은 미호기를 데리고 마을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물병원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 수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아이의 과거를 좀 알고 싶어서요. 박노인은 미호기를 진찰대에 올렸습니다. 수의사는 미호기를 살펴봤습니다. 건강 상태는 좋네요. 나이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칩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수의사는 칩 리더기로 미호기를 스캔했습니다. 칩은 없네요. 박노인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수의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미호기요. 수의사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수의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뭔가 있나요? 예, 있네요. 아주 오래된 기록인데. 수의사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미호기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보호 기록이 있어요. 30년 전 기록이네요. 박노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0년 전이요? 예. 교통사고 당시 구조된 강아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주인을 찾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고 적혀 있네요. 수의사는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 주인의 이름이 박미호. 20세. 교통사고로 사망. 박노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제 여동생입니다. 수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럼 이 강아지는 제 여동생이 키우던 복실이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수의사는 화면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 구조된 강아지가 임신 상태였다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새끼를 낳았다고. 새끼를요? 예. 3마리를 낳았대요. 그중 한 마리가. 수의사는 미호기를 바라봤습니다. 왼쪽 귀 밑에 점이 있다고 특이사항에 적혀 있네요. 박노인은 미호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복실이의 자식입니다. 수의사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정확히는 복실이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또 새끼를 낳았고 그렇게 세대를 거쳐 아마 이 미옥이는 복실이의 증손녀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박노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김미영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수의사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이네요. 30년의 시간을 넘어 복실이의 혈통이 다시 선생님께 돌아온 거예요. 박노인은 미오기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노인은 계속 미오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우연이 아니었구나. 필연이었어. 내 할머니 복실이가 그리고 내 동생 미오기가 널 내게 보낸 거야. 그날 저녁 박노인은 아들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야. 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노인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목줄 속에서 발견한 전단지, 미오기의 귀 밑에 있는 점,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확인한 기록까지. 철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래. 이제야 이해가 돼요. 미오기가 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미오기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했던 거. 됐다, 아들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내랑 아이들도 데리고요. 미오기한테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요.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기다리마. 전화를 끊고 박노인은 미오기와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미오가. 박노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보고 있니? 내 복실이가 돌아왔단다. 아니, 복실이의 후손이 돌아왔어. 그리고 이 아이가 날 살렸어. 내 외로움을 채워줬고 내 아들의 마음도 바꿔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오가 고맙다. 복실이를 내게 보내줘서. 아니, 내가 복실이가 되어 돌아와줘서. 미오기는 박노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철수가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 10살 딸과 8살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와 박노인을 안았습니다. 왔구나,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 미옥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단다. 미옥이는 마당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가 미옥이를 안았습니다. 와, 귀여워. 미옥아, 안녕. 미옥이는 아이들을 핥아주었습니다. 철수의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그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미옥이 정말 착하네요. 아버님을 구했다면서요? 그래. 이 아이 덕분에 살았지. 철수는 미옥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미옥아. 미옥이가 철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버지 살려줘서.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철수는 미옥이를 안았습니다. 미옥이는 철수의 뺨을 핥았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함께 텃밭을 돌봤습니다. 아이들은 미옥이와 뛰어놀았습니다. 철수는 아버지와 함께 상추를 땄습니다. 아버지, 제가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 좋다. 이 집도 좀 고치고 싶어요. 보일러도 새로 하고 벽지도 바르고.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미옥이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요. 박노인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철수는 웃었습니다. 제가 고맙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김미영 씨도 함께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옥이는 가운데 누워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박노인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텅 비었던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옥이 덕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박노인은 혼자 마루에 나왔습니다. 미옥이도 따라 나왔습니다. 미옥아. 박노인은 미옥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기적이야. 30년의 시간을 넘어 내게 온 기적. 미옥이는 박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고맙다, 미옥아. 내가 와줘서 내 삶이 다시 빛났어. 박노인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미옥아. 보고 있지? 내 복실이가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름, 기억, 사랑, 그리고 가족. 모두 돌아왔습니다. 미옥이와 함께 박노인은 미옥이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자, 미옥아. 오래오래. 미옥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네, 함께 갈게요. 영원히. 그렇게 박노인과 미옥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고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은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뜻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노인과 한 마리 개의 만남이 어떻게 기적이 되었는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